안녕하세요. 구원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04년도에 500만 원을 가지고 2년 만에 10억 원으로 자산을 불린 주식 투자의 제야 고수이신 하웅 씨의 투자 비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하웅 씨는 제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 얼마 전에 만화가 허영만 화백께서 주식 투자 도전기에 대한 책을 쓰셨어요. 그 책이 어떤 책이냐면은 요 책입니다. 허영만의 3천만 원 주식에 빠지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만화책을 이제 재미있게 이제 주식 투자 초보자 입장에서 도전기를 내신 거죠. 이게 이제 시리즈로 되어 있습니다. 1, 2, 3, 4 해가지고 지난 9월 달에 출판됐으니까 재밌게 주식을 한번 배워보실 분들은 이 책을 한번 구하셔서 보시는 것도 방법이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만화를 연재를 했습니다. 매일 뭐 주식 경원도 이렇게 써가면서 하루 이틀의 잔파도는 타지 마라. 하루하루의 주가 등락은 거의 100% 우연성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그것을 예측하고 매매에 성공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1일, 2일, 3일 단위의 초단기 매매는 손실만 쌓아간다. 하웅씨의 현재 더블 스코어를 넘었어. 단타 검객 하웅씨의 솜씨를 봤으면 이런 말이 안 나왔을 거야. 하웅씨의 단타 솜씨는 증권 투자가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다. 부럽다고 흉내낼 수도 없다. 허웅만의 촉이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하웅씨가 이 허영만 화백에 나오는 투자 자문단 중에 한 명이에요. 그 투자 자문단이 몇 명이 있었냐면은 허영만 화백에게 주식을 알려줬던 투자 자문단이 5명 계셨어요. 우담 선생이라고, 이분은 주식 투자 경력이 31년이고 전업 투자만 17년 하신 분. 이분도 아주 실력이 출중하신 분이에요. 07년 키움 실전대 1억 리그 2위, 12년도 2위, 14년도 2위, 14년도 삼성증권에는 1위 하셨고, 여기 나오신 이제 하웅 씨가 여기 나오거든요. 전업 투자 18년, 08년도 삼성증권 1억 리그 3위, 10년도 3위, 11년도에는 1위 하셨어요. 삼성증권. 이분은 삼성증권에서만 실전대 투자하셨네요. 14년도 삼성증권 1억 리그 4위. 그러니까 이 실전대에는 실제로 내가 1억을 가지고 대회를 치르는 거거든요. 보통 한 2개월 정도 실전대회를 하셔가지고 수익률이 1위 정도 하려면은 최소 못해도 100%, 200%, 한 300% 많이 내신 분들은 몇백 프로까지 내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2개월 동안 최소한 100% 이상의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아주 출중한 실력자들이죠. 그 중에 이제 여기 하웅 씨가 여기 속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성호 씨 전업 투자 15년, 또 VIP 투자자문 최준철, 이분은 이제 같이 투자하시는 분이죠. 그 다음에 쿼터백 투자자문, 이거는 이제 인공지능, 요새 유행하는 로보 어드바이저 투자 시스템이죠. 이제 컴퓨터가 인공지능으로 투자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이제 5분이 허영만 화백에 투자 자문단으로 참여해가지고 2007년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1년 동안 이제 주식 투자를 실제로 투자를 했습니다. 허영만 화백이 3천만 원을 가지고 이 한 분 한 분이 600만 원씩 담당을 해가지고 투자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 5분 중에 1등 하신 분이 이 하웅 씨예요. 1년 동안 무려 투자 수익률이 작년에 600만 원으로 시작해가지고 올해 1487만 원, 1년 수익률이 147%를 올리신 거예요. 실제로 이제 이분이 허영만 화백한테 투자 자문을 해가지고 허영만 화백이 실제로 이 계좌를
600만 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1487만 원까지 올린 계좌입니다. 그러니까 이 쟁쟁한 제야 고수 중에서도 1등을 하신 분이에요. 이 하웅 씨란 분이. 그러니까 엄청난 실력의 소유자죠. 올해 주식 시장이 어땠어요, 여러분? 완전 그냥 하락정이었잖아요.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코스피는 뭐 한 10몇 프로 빠지고 코스닥도 이번 달에만 막 15% 빠지고 그렇게 어려운 장이었잖아요. 그런데도 지난 9월 달에 대회가 끝났는데 147%의 수익률을 올리신 분이에요. 그럼 이분은 어떤 식으로 주식 투자를 하길래 이렇게 월등한 수익을 올렸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의 얼굴은 여러분 신문 찾아보시면 나오실 거예요. 이렇게 이분이에요. 이분이 전업 투자 하신 지는 18년 됐다고 합니다. 18년 됐으니까 지금 2018년도니까 한 2000년도부터 하신 거죠. 근데 이분이 처음 투자해가지고 5년 동안은 수익이 전혀 없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2004년도에 이분이 아마 도를 터득하신 것 같아요. 500만 원을 가지고 2년 만에 10억을 벌게 됩니다. 그리고 또 2년 뒤에 또 추가로 10억을 벌게 됩니다. 그러니까 4년 만에 20억을 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얼마를 벌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추측컨대 지금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한 100억은 이상 벌지 않았을까 제가 감히 추측을 해봅니다. 이분의 이제 투자 실력은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08년도에 1억 리그 3위, 10년도에 1억 리그 3위, 11년도에 1억 리그 1위, 14년도 1억 리그 4위. 중요한 거 올해 이렇게 주식시장의 하락장인데 삼성증권의 개인 투자 1위라고 합니다. 무려 수익률이 628%. 와, 놀랄 노짜죠, 여러분. 어떻게 이번 연도에 주식시장이 하락장인데 이렇게 628%의 수익률을 올렸는지 대단합니다. 저도 실제 주식 투자를 오래 했지만은 이분은 이제 초절정 고수로 저도 인정을 합니다. 올해 같은 시장에 628%. 야, 대단합니다. 그럼 이분은 어떤 식으로 투자를 했는지 노하우를 공개한 게 있거든요. 그걸 한번 보시죠. 첫 번째, 이분의 시장 수익률의 키포인트는 시장의 민주를 찾아라 이겁니다, 여러분. 시장의 민주. 주식 투자는 정말 미스 코리아 대회처럼 최고의 미인을 찾는 대회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하는 일이 매일 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종목 중에서 매매 대상을 선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지 수익률 확률이 가장 높거든요. 그동안의 10년간의 우리 주식시장을 보면은 시대마다 대표하는 주식들이 바뀌었어요. 그 주식들이 어떤 거냐면은 10년 전에 2005년도부터 2007년도 거는 7년도까지는 조선철강주들이 대시세가 났어요. 현대중공업, 포스코, 또 뭐 삼성중공업, 대우조선 이런 주식이었죠. 한번 차트를 봐볼까요? 2005년도에서 2007년도 현대중공업. 예, 여러분 지금 이 월봉이거든요.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가 이 사이클이었어요. 실제로 현대중공업이 2004년도에 3만원이었거든요. 3만원이었는데 2007년도에 이게 얼마냐면은 50만원까지 갔습니다. 대단하죠. 3만원짜리가 50만원짜리가 갔으면은 몇 프로죠? 1500%의 상승을 한 거 아닙니까? 그죠? 불과 1년, 2년, 3년 만에
1500%의 상승률을 갑니다. 1500%. 이게 그 시대의 대표주인 거죠. 이건 현대중공업이고, 또 삼성중공업 볼까요? 네, 삼성중공업도 이게 얼마죠? 4,000원짜리가 43,000원까지 1000%의 수익률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조선철강이라고 했죠? 포스코 볼까요? 포스코도 엄청납니다. 2004년도에 이게 15만원짜리였거든요. 이 저점에는 10만원짜리였는데 최고가가 76만 5천원 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포스코가. 이게 조선철강주가 그때 중국 시장이 이제 중국 시장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조선철강주들이 그 시대의 대표주가 됐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조선철강이 가고 다음에 2009년도 세계 금융위기가 벗어나면서 유행했던 대표 주식이 차화정, 현대차, LG화학, SO일 주식입니다. 이때 이제 차화정 주식이 얼마나 갔는가 한번 볼까요? 현대차. 예, 지금 요게 2009년도부터거든요. 요게 2009년도부터 2012년도까지입니다. 현대차가 이때 얼마였었냐면은 요게 이제 4만원대였습니다. 4만원대가 얼마까지 갔냐면 27만원까지 27만원까지 갑니다. 불과 1년, 2년, 3년 만에 얼마죠? 700% 상승이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대시세가 났었죠. 그 다음에 차화정의 화학 볼까요? LG화학 볼까요? LG화학도 2009년부터 얼마죠? 10만원짜리가 58만원짜리까지 갑니다. 그 다음에 SO일 볼까요? 네, SO일도 2010년도에 이게 얼마죠? 5만원짜리가 17만원까지 1년 만에 이렇게 갑니다. 이게 이제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 시대를 대표했던 업종들이죠. 그 다음에 다음 테마주가 다음에 대시세를 냈던 주가 2014년에서 2015년까지 중국 소비주죠. 대표적인 게 아모레퍼시픽 등 관련 화장품, 그 다음에 오리온 초코파이가 중국에 진출하면서 대시세가 났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아모레퍼시픽이 지금 액면 분할을 해갖고 10만원 이하에서 45만원까지 1년, 2년 동안 400%가 넘는 대시세가 났습니다. 화장품. 그 다음에 또 오리온 볼까요? 네, 오리온도 중국의 초코파이가 진출되면서 오리온은 그 전부터 시세가 났네요. 2009년도에 이게 얼마였냐면은 한 7만원짜리였거든요. 이게 이제 액면 분할이 됐나요? 네, 이게 액면 분할이 돼갖고 7천원짜리 주식이 2015년도에 68,000원, 거의 1000%가 올랐습니다. 중국에 진출하면서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까지 대시세가 났었죠.
중국 시장이 열리면서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재작년까지는 2016년에서 2017년까지는 반도체주가 대시세가 났었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볼까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얼만큼 시세가 났냐면은 네, 여기 이게 이제 16년, 17년이거든. 삼성전자가 이제 액면 분할 전 가격으로 23,000원부터 57,000원까지 거의 100% 이상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 초대형주가 2년 동안 100%가 났습니다. 그 다음에 더 많이 올랐던 주식 하이닉스를 볼까요? 하이닉스는 주봉으로 봐야겠네요. 하이닉스는 2016년 5월부터 요게 25,000원이거든요. 97,700원까지 거의 2년 동안 400%의 주가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반도체 호황 때문에 반도체주들이 대시세가 났었죠. 이런 식으로 대시세를 내는 그 시대에 이제 인기주가 있거든요. 미인주. 올해 저기 인기주는 뭐였죠? 단연 뭐 남북 경협주였죠. 남북 경협주에 이제 우량주부터 한번 볼까요? 현대 엘리베이터, 테마주는 그 차차하고라도 현대 엘리베이터도 이제 우량주가 일봉으로 보죠. 이제 3월부터 5월 말까지 얼마죠? 이게 5만 원대에서 이게 5만 원대입니다. 13만 원, 13만 6천 원까지 한 150%, 한 달, 두 달, 세 달 만에 150%의 대시세가 났습니다, 여러분. 이것뿐만 있는 게 아니죠. 현대 엘리베이터, 현대 로템도 철도 관련주로 해가지고 이게 얼마죠? 이게 이제 15,000원짜리였거든요. 45,000원까지 200%가 상승이 나왔네. 200%.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시대를 대표하는 이제 미인주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미인주를 아마 하웅 씨가 올해 600%를 냈던 이유는 저 아마 남북 경협주를 아주 적극적으로 매매해서 그렇게 수익을 올리지 않았나 제가 예측해 봅니다. 왜냐면 올해 남북 경협주 외에는 그렇게 시세가 안 났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음 이런 그러면은 인기 종목은 어떤 방식으로 찾나? 이 종목 선정이 상당히 중요하죠. 근데 이분은 어떤 식으로 찾았냐면은 종목 검색을 52주 신고가나 신고가 근처 10% 이내의 주식을 찾았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신고가가 돌파해버리면 매물대가 없거든요.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대시세가 나는 거죠. 그리고 이 신고가나 신고가 근처에 있는 주식 중에서 거래대금이 꾸준히 유지되는 거래대금이 있어야지 쉽게 사고 쉽게 팔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신고가 돌파 이후에는 큰 시세가 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의 이제 대시세 종목 중에 한번 볼까요? 아까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를 보면 지금 이거 주가를 이제 앞으로 당겨 가지고 보면은 이때 당시입니다. 3월 달에 현대 엘리베이터가 신고가를 돌파했을 때가 지금 이 시점이잖아요. 이 시점입니다. 이 65,000원대 65,000원대 신고가를 돌파한 다음에 주가가 어떤 식으로 갔냐면은
예, 이런 식으로 가버렸어요. 지금 6만 5천 원대가 어디냐면은 여기거든요. 여기에 신고가 돌파한 종목을 공략을 했으면은 지금 이게 6만 원대에서 여기 11만 원대까지 가버렸고, 그러면은 단기간에 주가 상승률이 더 올라가 버렸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게 고점입니다. 이게 이렇게 시세가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게 신고가를 돌파를 해버리니까 이게 이제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미인주가 되는 거죠. 아마 이 경협주에서 하웅 씨는 이제 전업 투자자이기 때문에 단기 매매자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기술이 좋으신 분이죠. 그러니까 뭐 사고 팔고 하면서 막 복리로 수익을 누적시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올라갔다가 이제 또 이제 그 6월 10일 북미 회담 끝나고 빠졌다가 지금 다시 회담이 추진되니까 올라왔다가 또 지금 조정 중에 있죠. 이런 식으로 인기 종목은 52주 신고가나 신고가 근처에 10% 이내 주식에서 선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인기 종목을 찾을 때 신고가 근처의 종목 위주로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분이 투자 시 운영 규모는 얼마 정도 하는지 얘기했거든요. 이분이 하시는 얘기는 자신이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해야 된다. 내가 1억을 투자했는데 가슴이 벌렁벌렁 떨린다 그러면 운영 자금을 줄이셔야 돼요. 5천만 원으로 줄이든지, 그래도 벌렁벌렁 한다 그러면은 1,000만 원으로 줄여가지고, 아이고 1,000만 원은 그냥 투자해도 덤덤하다 그러면 그 정도에서 꾸준히 수익을 낼 정도로 운영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분은 현재 운영 자금이 4억에서 6억, 평균 5억을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 지금은 초절정 고수이기 때문에. 이분은 운영 자금이 5억인데 하루 실제 매매 금액이 많을 때는 40억까지 간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근데 예전에는 고수 시절에도 1억 정도로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1억 정도 운영하다가 지금의 이제 실력이 향상된 다음에는 현재는 한 5억 정도. 그러니까 이분의 투자 자금이 제 생각에는 엄청난 것 같아요. 5억 정도 하시는 거 보면은. 그러면 이분이 5억을 운영을 했는데 올해 수익이 600%란 말이에요. 얼마를 번 거죠 올해? 무려 올해 30억을 벌으신 거예요. 이분이 5억 가지고. 대단하죠? 진짜 초절정 고수 맞죠? 야, 저도 이분 문화생으로 한번 들어갈 수 있으면은 들어가서 한번 배워봐야 되겠네요. 야,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항상 수익 실현을 하면 이익금은 안전한 통장으로 이체를 한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분이 5억을 투자해갖고 5억을 벌으면 10억이 되잖아요. 이렇게 10억이 됐는데 시장이 요번 달 10월 달처럼 폭락장이 나오면 돈을 예전에 5억을 해갖고 10% 까먹으면은 5천만 원이지만 10억을 해가지고 10% 까먹으면은 1억이 손실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전 자본금 대비 20%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의 실수로 큰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투자금의 이익금은 안전한 통장으로 빼서 꾸준히 이제 운용 자금을 유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손실을 더 키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락장에서도.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분의 이제 실력이 꾸준히 향상되면서 수익금이 늘었을 경우에 운용 자금을 조금씩 늘렸다고 합니다. 1억을 운영하다가 수익이 계속 발생하면 2억으로 늘리고,
그래도 계속 수익이 발생하면 3억으로 늘리고 4억, 5억 이런 식으로 매년 투자 자금을 올리지 않았나 제가 예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제 전업 투자자이기 때문에 전업 투자하는 방식은 매월 전업 투자자들은 이제 수익이 발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투자 위주로 짧게 매매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분이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었다 그러고, 근데 이제 직장인 같은 경우는 단기 투자는 못 하잖아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저평가 가치주 위주로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올해 이제 허영만 화백에게 추천드렸던 종목 중에 저평가 가치주가 애경산업이 있었어요. 이 회사가 이제 올해 신규 상장돼 가지고 예전에 이제 LG 생활건강처럼 가치주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추천을 하셨죠. 그 애경산업 한번 볼까요? 애경산업이 얼마나 올랐나? 이거 많이 올랐네요. 애경산업이 올해 저가가 27,000 한 3만원 부근이었거든요. 3만원 부근이었는데 7월 달에 얼마까지 올랐냐면은 79,000원까지 올랐습니다. 야, 종목을 보시는 눈도 아주 출중하죠. 거의 뭐 1개월, 2개월, 3개월 만에 한 4개월 만에 한 150% 주가 상승이 나왔네요. 이런 게 이제 가치 투자죠. 이분은 이제 상장했을 때 애경산업의 미래의 성장성을 보신 거죠. 주식 투자, 장기 투자는 미래 성장성이 키포인트입니다. 여기 나와 있죠. 실적과 수급이 있고 성장성이 있는 회사,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인정하는 주식을 사야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직장 다니신 분들은 이거를 꼭 기억을 해두세요. 실적과 수급이 있고 성장성. 이 주식 투자는 이게 성장을 먹고 사는 투자거든요. 이 성장이 없으면 주가는 상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작년 재작년에 반도체 산업의 성장을 먹고 주가가 엄청 상승을 했잖아요. 근데 작년 가을부터 성장이 꺾이니까 주가는 어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요즘 못 가잖아요. 오히려 하락이 나오죠. 성장이 꺾였기 때문에 그럽니다. 근데 올해도 주가가 올라가는 주식들이 있죠. 그게 뭐죠? 전기차 주식들은 올해도 올랐어요. 엄청 올랐어요. 포스코 캠텍 볼까요? 캠텍 보세요. 올해 주식시장이 안 좋아도 7월달까지 행보에다가 막판에 이렇게 올랐어요. 대형주 볼까요? 대형주는 뭐가 있어요? 삼성 SDI 보세요. 주식시장은 이렇게 빠졌거든요. 근데 삼성 SDI는 여기 17만원대에서부터 26만원까지 이렇게 오르고 있었어요. 시장을 한번 볼까요? 주식시장은 이렇게 빠졌잖아요. 완전 2600포인트에서 2100포인트까지 이렇게 빠졌는데, 성장 산업인 전기차 산업은 이렇게 반대로 올랐어요. 보세요. 전기차는 이렇게 올랐어요. 아까 또 뭐 있죠? 포스코 캠텍 올랐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일진 머티리얼스 올랐죠. 에코프로, 에코프로는 횡보했네요. 그 다음에 사막콘덴서, 사막콘덴서는 MLCC죠. 사막콘덴서도 3월달에 3만원짜리가 109,500원까지 300%가 올랐습니다. 이게 성장산업이죠. 성장산업은 요 사막콘덴서는 MLCC의 업황이 성장을 해서 이렇게 주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MLCC에 또 대형주가 있죠. 삼성전기가 3월달에 89,000원이었는데 16만원까지
100%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 이게 이제 MLCC 적층 세라믹 콘덴서 산업이죠. 이게 이제 가전제품뿐만 아니라 지금은 이제 전기차 쪽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성장이 된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투자자에 따라서 매매법이 틀린 거죠. 전업 투자자들은 매달 생활비를 벌어 가기 때문에 단기 투자 위주로 해야 되고, 직장 투자자들은 매일 시세를 볼 수 없으니까 저평가 가치주 위주로 해갖고 이분이 추천했던 애경산업, 또 올해 성장산업인 전기차, 또 MLCC 이런 사업에 투자했던 기업들은 주가가 꾸준히 올랐던 거죠. 시장 대비 아주 월등한 수익률을 올렸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투자 위치에 따라서 매매법을 달리 하셔야 됩니다. 직장인들이 단기 매매는 해서는 여러분 직장 잘릴 수도 있죠. 그죠? 그러면 안 되고 가치주 위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시장에 대해서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요 팁을 알려주셨는데, 초보 시절에는 주식 관련 책을 많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본기를 익혀야 되기 때문에 기본기 없이 주식 투자에서는 백전백패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이분은 이제 현재 초절정 고수기 때문에 현재 공부는 어떻게 하느냐, 성장성 있는 사업 위주로 시장의 수급만 본다고 합니다. 당연히 시장이 끝나면은 수급을 체크해 가지고 어떤 회사 종목 위주로 시장에 돈들이 들어왔는지 그거를 파악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 시장의 주가를 올리는 것은 시장의 수급이기 때문이죠. 일례로 이제 미국의 빵 주식이 있습니다.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이런 회사들의 이익은 삼성보다 적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가총액이 훨씬 높아요. 그 이유는 돈들이 이런 성장 산업에 몰리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 가장 중요시 봐야 할 체크 포인트는 시장의 수급인 거죠. 수급. 여러분들도 시장의 수급을 잘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하락장처럼 이런 시장에서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분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주식시장은 상승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둔 시스템이다. 이 말이 맞을까요? 막 주가가 폭락하는데 상승을 염두에 둔 시스템 맞을까요? 그러면 과거의 역사를 한번 보면 알겠죠. 그러면은 우리 코스피하고 코스닥을 한번 볼까요? 한 20년 거를 한번 볼까요? 월봉을 보면 되겠죠. 월봉을. 지금 이게 20년 주식시장 그래프입니다. 20년 전에 IMF 시절에 277포인트였거든요. 그런데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IMF 벗어나가지고 9.12 사태로 폭락했다가, 또 2002년도에 미국 이라크 공격해갖고 폭락했다가, 이제 주식시장 화랑기가 옵니다. 2004년부터 2007년도까지 화랑기 왔다가 또 이제 미국에서 위기가 찾아오죠.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 세계 금융위기가 옵니다. 2000포인트에서 1000포인트까지 반땡 나는, 이게 반땡이다, 반땡. 대폭락장이죠. 2008년도에 이렇게 반땡 나는 대폭락장이 왔습니다. 그래도 주식시장은 다시 이걸 이겨내고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한동안 이 급등했던 영향으로 박스권으로 주식시장을 이렇게 횡보를 합니다. 그래도 2012년도에서
16년도까지 오른 업종 있었죠. 아까 제가 처음에 오른 업종 뭐 있었죠? 화장품, 중국 소비주, 아모레하고 오리온 이런 것들은 막 400%까지 이렇게 올랐었죠. 이때도 아모레는 오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미인주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다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이렇게 오릅니다. 이거는 누가 주도를 했을까요?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위시한 그 이하의 반도체 주식들이 올라가면서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올해 또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영원히 이렇게 하락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락했더라도, 이것처럼 이렇게 하락했더라도 뭐 횡보에다가 가든지 아니면 바로 가든지, 저는 이제 좀 요즘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횡보했다가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건 코스피고, 거래소 한번 볼까요? 아니, 코스닥 코스닥은 이제 주봉으로 봐야 되겠죠. 주봉도 이제 한 10년간은 볼까요? 코스닥도 10년 전에는 얼마였냐면은 372포인트였습니다. 근데 올해 초에 900포인트까지, 지수가 900포인트면은 이게 한 300% 올랐잖아요. 그러면 종목별로 보면은 지수보다 곱하기 2는 해야 되거든요. 그럼 종목은 한 600%는 올랐다는 거죠. 그럼 1000만원 넣으면은 6천만원 된 거고, 1억을 넣었으면은 6억이 된 겁니다. 여러분 1억 넣어가지고 은행에 10년 동안 얼마나 불겠어요? 지금 뭐 이율로는 1억 넣어봤자 10년 동안 뭐 한 20%? 2천만 원밖에 못 벌잖아요. 근데 주식시장에 넣어놨으면은 1억 6억대에 있는 거죠. 10년 동안. 뭐 우리나라가 이렇고 미국 시장을 한번 볼까요? 미국 시장을 보면은 더 이게 증명이 되죠. 이게 이제 미국 시장이에요. 미국 시장 월봉을 한번 볼까요? 이게 미국 시장 20년 궤적입니다. 20년 전에 미국 시장이 8,000포인트였습니다. 8,000포인트였거든요. 미국 시장도 우여곡절이 많았죠. 2000년도에 IT 버블 꺼지면서 이렇게 하락했다가 이제 호황기가 왔다가 세계 금융위기로 미국 시장도 반동가리가 나옵니다. 이게 얼마죠? 14,000포인트에서 6,000포인트까지 반동가리가 더 나죠. 리만브라더 사태로. 그리고 미국 시장은 대세 상승기가 시작합니다. 6,000포인트에서 지금 26,000포인트까지 얼마죠? 6, 4, 24 400%가 넘는 상승이 나옵니다. 야, 미국 시장은 대호황기죠 지금. 이때 이제 미국 시장에 주도주가 뭐가 있어요? 아마존. 정말 아찔하죠 여러분. 아마존이 금융위기 때 얼마였냐면 이게 하도 적어가지고 보이도 않네요. 42달러였거든요. 10년 전에 아마존이 42달러였어요. 42불이면은 한 뭐 45,000원? 근데 지금 얼마냐? 2,000불이 넘었어요. 2,000불. 그 9월 달에. 그러면 얼마? 200만 원. 10년 만에 아마존의 주식이 4만 원짜리가 200만 원 갔어요. 그럼 뭐 도대체 얼마죠? 4,200만 원 넣었으면은 20억 된 거 아니에요. 10년 동안. 이게 미국의 주식 성장입니다, 여러분. 성장. 지수하고 종목이 이렇게 증명하고 있죠. 이분이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주식시장은 상승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시스템이다. 주가 하락은 오히려 싸게 살 기회이다.
하락장에 큰 수익을 낼 주식을 찾기가 훨씬 더 쉽다. 왜냐하면 옥석이 가려지잖아요. 하락했다가 주식시장이 다시 상승하면은 옥은 빛을 발하지만 석은 안 오르거든요. 어떤 시장을 마주하던 그 시장이 좋아할 만한 종목, 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 시대에 그 시장이 좋아할 만한 종목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제가 그 시장이 좋아할 만한 주식은 어떤 거냐고 생각하면 미래에 우리가 변화될 세상에 가장 주도 회사입니다.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회사들입니다. 과거 20년 동안에 보면은 인터넷 세상이 오면서 구글과 우리나라의 네이버가 엄청난 주가 상승이 나왔었죠. 그 다음에 과거 10년 동안에 모바일 세상이 오면서 미국의 애플이 수천 퍼센트 상승이 나왔고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그 다음에 뭐 모바일 게임 회사 이런 회사들이 막 1000% 이상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어떤 회사들을 투자해야 되는가? 그거는 이제 제가 다음 장에서 말씀드려보죠. 네, 제가 생각하는 미래의 시대에 준비해야 될 이제 업종과 종목들은 이렇습니다. 첫째, 지금 우리 시대는 고령화 시대로 급속히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럼 고령화되면 어때요? 여기저기 나이 들면 아파요. 병도 질병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투자 유망 업종은 제약 바이오 섹터에서 찾아야 됩니다. 지금까지도 여러분 엄청난 상승이 많이 나왔잖아요. 뭐 셀트리온, 한미약품, 바이로메드, 신라젠, HLB 이런 종목들이 왜 이렇게 주가 상승률이 나왔겠어요? 고령화 사회에 아프면 약을 안 먹을 수 없고 수술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생명의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 유망한 산업은 앞으로 10년을 대비해야 할 산업은 4차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 중에는 인공지능 AI, 지금 이제 화랑기가 도래되고 있는 전기차, 또 앞으로 미래의 화랑기가 올 자율주행차, 로봇은 벌써 시작했죠. 공장 자동화, 또 뭐 휴머노이드 로봇, 또 의료 쪽에서 수술 로봇은 시작됐습니다. 전기차하고. 인공지능은 이제 알파고가 포문을 열었죠.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을 바둑에서 대승을 하면서 인공지능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 이 사물 인터넷 시대도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요즘 홈 오토메이션 해가지고 뭐 가전과 전기, 보일러, 냉장고, 세탁기 이런 게 다 인터넷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다 컨트롤 가능하고, 또 목소리로 요즘 이제 검색하고 주문하고 명령하고 그런 시대가 오잖아요. 요즘 뭐 SK나 LG, KT에서 그냥 목소리로 다 주문하면은 비서가 되고 정보 처리가 되잖아요. 그런 게 이제 사물 인터넷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이 종목들은 차차 연구해 보시고 저도 투자 아이디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이런 산업 중에서 여러분들의 투자 기회를 찾으셔야 되는 거죠. 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하옹 씨의 투자 비법은 시장의 미인주를 찾아라. 이게 가장 큽니다. 그러면 인기 종목 어떻게 찾느냐?
52주 신고가나 신고가 근처에 있는 주식을 찾아라. 그리고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투자 운용 규모는 스스로 감당할 정도의 실력만큼만. 내가 초보인데 덤프트럭을 운전하면은 사고 안 나겠어요? 사고 납니다. 초보일 때는 아주 소자금으로 운영을 해서 꾸준히 실력이 늘 때마다 자금을 늘리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사고 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는 어떻게 되냐? 전업 투자자들은 물론 단기 투자 위주로 하셔야 되고, 직장인 투자는 저평가 가치 위주로 투자 종목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적과 수급, 성장성이 있는 회사 위주로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시장에 대한 공부는 초보자들은 열심히 주식 관련 서적이나 시장을 보면서 기본기를 익히시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실력이 되면 시장의 수급 위주로 파악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올해 하락장처럼 어려운 시장에서는 포기하지 마시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좋은 회사를 싸게 살 수 있다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종목을 찾아야 되냐? 그 시대에 시장이 좋아할 만한 종목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시대가 좋아할 종목은 어떤 거냐? 제가 생각하는 거는 고령화 시대의 수혜주, 그 다음에 4차 산업 시대의 수혜주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제 이 하웅씨를 찾게 된 이제 그 단초가, 이 만화가 허영만 화백님께서 주식 투자 도전기를 쓰시면서 찾게 됐으니까, 이 만화가 허영만 화백님께서 주식 투자를 배운 그런 내용들을 한번 말씀드려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 정도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고 또 다음 영상을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